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인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보통 지금 2030년 정도에 6G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요람 카이스트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초격차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현장을 만났는데요. 지금 이 테스트가 바로 다음 세대 정보통신 기술인 6G 이동통신을 위한 정부과제 기술 개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지금 6세대 이동통신 빔포밍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160GHz 대역에서 빔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장비로 빔 방향을 잘 바꿔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카이스트 IT 융합연구소에서 테스트 중인 이 기술은 빔포밍 솔루션인데요. 빔포밍이란 빔을 성형한다, 빔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에너지를 모아서 전송함으로써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무선 용량도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파 손실을 적게 하여 집중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빔포밍 기술이 6G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세대 LTE 이동통신까지는 백열전구에서 사방으로 비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기지국에서 전파를 사방으로 퍼뜨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부터는 밀리미터 대역이라든지 테라헤르츠 대역과 같은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을 해서 높은 용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전력으로 전파를 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빔포밍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를 모아서 전달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송신부, 여기는 수신부입니다. 송신부에서는 전파를 혼 안테나를 통해서 송신 빔포밍을 해주고 수신단에서는 25도 각도로 전파를 수신 빔포밍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수신하지 못할 때는 노이즈 레벨로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신호가 잘 나올 때는 노이즈 레벨보다 20dB 높은 신호를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더 강한 전파가 전달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파를 모아주는 기술이 6G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G는 현재 우리가 상용한 5G와 비교해서 용량은 50배, 지연 속도는 10배 줄인 기술입니다. 이렇게 많은 용량을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빔포밍이 중요한 것인데요. 빔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전송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신 전력을 높임으로써 용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커지게 되면 정보를 보내는데 지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초저지연에도 빔포밍이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빔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 많은 IoT 디바이스를 연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초연결 특성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27GHz 대역폭으로 전파를 전송할 수 있어 현재 2.4GHz 대역폭인 5G보다 월등하게 빠른 초고속 통신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요. 6G는 전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만큼 6G 상용화도 앞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지금 2030년 정도에 6G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그 기술 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서 26년에 프리 6G 시범을 이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미래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이곳 IT 융합연구소 내 6G 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듈은 5가지 프리디파인드 되어 있는 빔포밍 셋에 따라서
빔포밍을 해줄 수 있는 모듈입니다. 여기 있는 모듈은 전력을 4군데로 분배해 줄 수 있는 모듈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량 확보 전송 기술입니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1TBps의 높은 고용량을 지원해야 됩니다. 물론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서도 빔포밍을 활용하고 있지만 편파를 활용한 2차선 도로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6세대 이동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브테라헤르츠 대역은 프레넬 영역을 활용함으로써 수십 차선의 고용량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 내용을 본 과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버리지 확장 전송 기술입니다. 높은 주파수 대역은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능형 반사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지능형 반사판의 물질로서 메타 물질이라든지 그라핀과 같은 소재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돌 없는 다중 접속 기술입니다. 많은 IoT 디바이스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6G) 기술 확보는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6G와 같은 미래 성장 엔진 동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인데요. 또 국가 전략 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인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가 6G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6G가 실현되면 우리의 일상과 산업의 혁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6G의 미래상은 5G 성능 고도화, 네트워크 완전 지능화, 통신 커버리지 추월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시공간 제약 없이 연결하는 지능형 통신 인프라의 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6G가 상용화되면 차세대 영역으로 평가받는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홀로그램, 원격 근로 등 일상 및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G 시대의 변화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메타버스 개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회사는 융합형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방 관련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메타버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G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생들이 야전에서 치료소를 만들 때 이제 물자를 어디에 놔야 되는지 처음엔 모르니까 훈련기를 통해서 직접 이제 연습을 해보고 실제 훈련에 투입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프로그램 안에는 15명의 환자가 있고 환자별로 처치 방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생이 여기에서 환자 처치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서는 빠른 처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하시는 게 어떤 콘텐츠인가요? 네, 이것은 메타버스 기반 야전 치료소 개소 훈련 시스템입니다. 가상의 전쟁터에서 야전의 치료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훈련하는 콘텐츠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야전 훈련소를 만드는 실습이 가능한 상황. 초연결 시대라서 가능한 것이죠. FA50 연료 보급 절차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항공기를 1:1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연료 보급 절차 시나리오를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키 쪽으로 가서 옆면에서 보는 걸로. 저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급유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는 곳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이쪽으로 해서 한번 전경을 저쪽 그 방탄문 개방하는 데 있죠? 네. 개방하는 쪽으로 한번 시선을 글로 한번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개방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지금 열리는 거네. 오케이.
이곳에선 VR, AR 제작 거점 센터 운영 사업 중 하나로 국방 관련 XR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VR, AR 제작 거점 센터 운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전시의 지원으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개발된 메타버스 세계는 실제로 국방 관련 실습 교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그 반복적 숙달 연습을 통해서 숙련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보통의 모의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 실제 상황을 구현해서 훈련할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도나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나 유사시의 상황을 리얼하게 구현한 가상현실에서 실제와 똑같이 훈련할 수 있기에 이보다 좋은 훈련 교재가 없을 듯합니다. 우리 정부는 초연결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융합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과의 의사소통 및 업무 협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성해 주셨고요. 각종 전시회 및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가상으로 원하는 상황을 설정해 공간 제약 없이 경험을 늘려갈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만 그려온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가까이 오고 있음이 느껴지는데요. 세계가 앞다투어 초연결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었던 대한민국이 6G 시대도 선도합니다. 6G 시대를 통해 무한대로 연결되는 가능성의 시간,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찾았습니다. 해당 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이서희 매니저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창업한 회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보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보증 관련된 기술을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었습니다. 아, 네. 이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는 네.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네, 회사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 창업지원단으로부터 어떤 사업을 지원을 받아 창업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서. 네.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인데 네.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김광준 박사와 계속 연구하면서 이걸 창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 선정되면서 이 기회다 하고 네. 신청하게 돼서 저희 창업하게 됐습니다. 대학 내 우수기술 보유 실험실을 발굴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창업은 물론 성장까지 지원하는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 사업. 이 사업으로 6G 시대에 가장 안전한 인프라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정부의 네. 정책이 네. 실험실 창업 기술을 통하여서 다가올 시대의 추격차 기술을 확보하려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이 네. 과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네. 손꼽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굉장히 디지털화 되어 있고 점점 더 디지털화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디지털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디지털 데이터가 해킹을 당했거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처럼 못 쓰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이런 데이터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복사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들이 한두 대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또는 화재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있어서 실험실 창업 지원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기술을 연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창업을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네,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험실에서 있었던 연구는 그냥 논문 하나 쓰면 끝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도 많이 받고
그리고 검증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 기술이 정말 팔만한 기술인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기술인지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험실에서만 했었으면 논문만 쓰고 끝인데요. 이게 진짜 세상에 나와서 정말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들고 세상을 또 안전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실에 있는 것보다 창업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의 면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대학 내 창업시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성광 창업지원단장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립기업을 만나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이 사업은 교육하고 연구 그리고 창업 활동들이 한때 어우러져서 과학기술 기반 하에 어떻게 보면은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3개 부처 교육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대학 내 구성원들의 어떤 면에서는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대학에서는 이런 과학기술 기반의 어떤 실험실 창업을 발굴을 하고 그런 기술들이 완성도가 높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 모델화 부분을 고도화하고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 내에 잠자고 있던 기술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 그 성과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으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작년에는 7분의 교원이 참여를 해주셔서 모두 법인화가 됐어요. 특히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8명의 고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원 3억 원의 투자, 그 다음에 이제 11건의 특허 출원을 내는 성과를 냈는데, 작년에는 주로 이제 공학 계열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고, 올해는 이제 자연 계열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럼 어떤 기술과 관련된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들이 보면 이 회사는 포토그래메트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써요. 이게 이제 2D 사진을 이제 3D로 변경을 하는 기술을 하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교육이나 부동산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평면 촬영을 한 다음에 입체적으로 보인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억 원의 투자가 벌써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 하시는 분 중에 좀 재미있는 케이스가 국어국문창작학과의 이제 이은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동화 작가로 굉장히 컨텐츠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AR 게임 기술 이런 부분하고 좀 결부를 시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콘텐츠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게 베트남이나 이제 외국 같은 데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하는 그런 꿈도 가지고 계십니다. 정부 지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험실 창업에 대한 중요한 이유와 기대 효과도 클 것 같아요. 네. 실험실 창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술 기반화에 이제 창업을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생존율이나 기업의 고용 효과 이런 거가 대략 한 3배 이상 더 크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수님들은 이게 자기의 이제 연구 성과가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나 학교나 기업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창업의 교육, 실질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대학이 이제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험실 창업은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023년 창업을 앞둔 이곳 예비 스타트업의 경우 출판업의 디지털화, 그리고 문학과 IT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보고 계신 책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제작한 따끈따끈한 어린이 유아용 그림책 세트입니다. 아, 교수님은 지금 아동문학 작가로 활동 중이신데 실험실 특화형 창원선도 대학 사업에 지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학 분야와 어떤 부분에서 교집합이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도서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단순히 책만 출판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문학을 좀 더 첨단 기술화해서 IT와 결합한 어떤 융합 콘텐츠로 2차, 3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흥미롭고 편리하게 제품들을 조금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에는 빠르게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문학 부분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기능들을 놓치게 될까봐 IT와 반드시 융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와 깊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교집합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형태를 많이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6G 시대에 메타버스 시장이 큰 화두인데 문학 캐릭터로 메타버스 시장을 개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한 메타버스 시대에 이 여기에서 1단계 게임에서 나왔던 캐릭터들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더 집중, 몰입해서 환상적 세계를 체험하고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메타버스 실험까지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이 갖고 있는 기능과 의미가 대단히 큰데 이것이 첨단 어떤 기술의 어떤 이런 IT와 융합하지 않으면 요만큼 밖에 갈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다양한 흥미와 의미를 가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메타버스 실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바쁘게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을 돌아봤습니다. 대학 안에서 연구되었던 기술들이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빌드업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 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창업 지원을 받은 교원분들이 열심히 창업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이 커지는 데 더 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를 선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 초연결 인프라와 융합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웁니다.